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제가 질문 하나를 가졌습니다. 네.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개그맨 유재석과 정치인 이준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 두 분 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예, 그것도 예, 있을까요? 바로 정답입니다. 예, 말을 잘하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기대한 것 아니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영향이 큽니다. 유재석 씨가 모 시상식에서 배우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네. 수상하는데 배우들이 박수를 안 쳤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이것도 이제 유재석 씨가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게 사실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유재석 씨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고 집중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도 뭐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늘 있어 왔었는데 그 영향력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좀 커졌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게 또 미디어의 발달하고 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프렌즈 특별편이 제작이 되었죠. 아, 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 배우들도 어렵게 모아가지고 특별편 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진짜 오래됐잖아요. 올해 방영을 하기도 했고 끝난 지도 오래됐고 20년쯤 됐나요, 이거? 한 17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영어 공부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어려우니까. 저도 많이 들으셨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드라마 분석을 하는 분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 관련해서 17년 전에 없던 용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은 드라마 볼 때 몰아보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한꺼번에 몰아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든 드라마든 영화든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노트북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누구나 있으니까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서나 볼 수 있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인식을 못했다 뿐이지 그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프렌즈가 좀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드라마 같은 드라마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다 일어나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유튜브에 보면 거의 뭐 실시간 영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뭐 개그맨 하면 유행어 정도를 기억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보의 양이 차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뭐 정치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정치인 검증에 가장 요긴한 요소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 뉴스 접근성이 쉬워졌고 검증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뭐가 뜨면 이슈가 뜨면 바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시 뉴스가 가장 보편적인 뭐랄까 뉴스 접촉 방법인데 가장 영향력이 컸죠. 그렇죠. 근데 천하의 9시 뉴스도 재방송을 안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뉴스 환경은 그때는 물론이고 뭐 5년 전과도 차이가 납니다. 아, 맞아요. 지금은 뭐 어떤 영상이든지 다 다시 보기가 거의 대부분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접촉의 빈도가 결국은 영향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유재석을 말씀드렸는데 유재석 씨와 영화 배우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영화 배우들은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화에서만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의 모습도 또 자기 자신도 아니잖아요. 이미지만 남는 거죠. 근데 개그맨들이나 MC 이런 분들은 수시로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진솔한 말도 많이 하고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공감하는 빈도가 배우들과 비교해서 훨씬 높습니다. 결국 이게 친근감 그리고 영향력의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배우들은 또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비주의를 더 선호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근데 대중에게 보다 또 자주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좀 커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역사를 조금 멀리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유럽에서는 이 프랑스의 왕과 왕비가 연주창이라는 피부병을 건드리게만 치유한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왕이나 왕비가 막 신처럼 묘사된 경우도 나고요. 근데 그 뒤로 미디어의 발달로 신비화되어 있던 권력자들은 모두 인간의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과거에 뭐 우상이란 말하면 과거의 우상은 말 그대로 신을 연상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뭐 친구 같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우상이 훨씬 더 많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의 별. 근데 요즘은 좀 친근하고 뭔가 뭐 우리랑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특히 또 K-pop 같은 경우도 이게 접근을 좀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예, BTS도 맞습니다. 이렇게 팬들과 훨씬 가깝게 소통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팬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정보의 파급력도 확실히 좀 달라진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역사에서 뭐 정보의 전달 속도, 양 이걸 변화가 가져오는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사한 예가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최초의 위대한 음악가는 바흐, 핸델, 하이든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음악가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왜 그들은 뭐 바흐나 핸델에 비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을까요? 일단 뛰어났겠죠, 이분들이. 예. 일단 그런 거고. 이분들은 그 당시 유럽의 음악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음악을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된 첫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악보의 탄생으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악보를 통해서 유럽에 존재하는 혹은 새롭게 출현하는 새로운 양식, 기법을 모두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정보의 취합이 용이해지면서 거장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차이가 있었네요. 네. 사실 뭐 음악이라고 하면은 만국 공통어라고 하고 뭐 또 시대를 뛰어넘는 언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악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악보라는 음악 언어를 통해서 음악이 좀 더 급격하게 발달하고 이렇게 널리 퍼졌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뒤로 뭐 음반이라든가 라디오도 그런 기능을 했고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수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인터뷰에서 유튜브를 많이 봤다 이 말을 빠뜨리질 않거든요. 근데 정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접하는 것과 동시에 속도감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 하나를 딱 꼽자면 유수 중독으로 중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수 중독과 관련된 격언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원문에는 책 읽게 돼 있습니다. 책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맥상 제가 보니까 뉴스와 혹은 뭐 소책자 이렇게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기세로 폭증하는 책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백 년은 로마 제국 멸망에 뒤이은 수백 년에 못지않은 야만 시대로 퇴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지나치게 쏟아지다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나온 말인가요? 프랑스 학자 아드리엥 바예가 1685년에 했던 말입니다. 어머나. 그럼 400년 넘게 그렇죠. 전에 세상에. 이게 정보 홍수나 뉴스 중독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쇄기 그렇죠. 발명 이전과 비교하면 이후는 분명히 홍수 시대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이 완전히 정착하면서 정보량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보량과 정보의 신속성, 특히 뭐 정치를 놓고 이야기하면 정치인의 표정과 말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방법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뭐 예능에서부터 정치까지 이 새로운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가 정말 거의 뭐 실시간급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준석 후보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하고 이번에 열풍이라 하잖아요. 그게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 나아가서
말하면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힘들 것이다, 다를 것이다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 후보가 보면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뭐 이런 다양한 토론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이건 자기가 직접 겪어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자각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보면 정부가 더 이제 직접적이고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너무너무 양도 많고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른 정치 형태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정치가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김광원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평양이론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